안녕하세요. 디지털 의료 영상학 13주차 수업입니다. 육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 정혜영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장비별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비별 특성의 첫 번째로서 컴퓨터 방사선 촬영,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방사선 촬영,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CR이라고도 합니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 장치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검출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투과한 X선을 검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R은 광자극 형광체, 포토 스티뮬레이블 포스포 TSP라고도 합니다. 이 광자극 형광체에 나타나는 광자극 발광 현상에 기반한 장비입니다. 이 광자극 형광체는 포토 스티뮬레이블 포스퍼 PSP에 X선이 들어오면요. 충돌하게 되면 잠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잠상. 이 잠상이 형성되면 이 잠상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잠상을 레이저로 스캔하면 이 드론 엑스레이에 비례해서 빛을 냅니다.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게 되고 이 변환된 전기 신호는 디지털화되고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영상을 생성해서 디지털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CR입니다. 자, CR을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 이거는 스탄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피가 있죠. CR입니다. CR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스티뮬레이블 포스포 PSP라고 하고요. 얘를 광자극 형광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토 스티뮬레이블 루미네센스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광자극성 발광이라는 의미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이지 포스포 라디오그래피 SPR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장 인광체 방사선 촬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좀 번역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어에서 많이 쓰고요. 뭐 국내에서는 그냥 광자극 형광체로서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디지털 루미네센스 레디오그래피 DLR, 디지털 발광 방사선 촬영.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포토 시블레이블, 스토레이지 포스포, 레디오그래피. 이렇게 좀 붙여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광자극 저장 인광체 방사선 촬영. 좀 억지로 말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토레이지 포스포 레디오그래피, 디지털 저장 인광체 방사선 촬영.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 어렵죠. 그냥 PSP란 말은 제일 많이 쓴다. 혹은 CR. CR은 물론 장비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CR, 뭐, PSP,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CR의 역사입니다. 자, CR의 원리는 1975년 코닥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닥은 이 CR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만들어만 놓고 상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83년 후지필름이라는 회사에서
fuji 컴퓨터 레디오그래피, 그래서 FCR 101이라는 제품을 처음 내놓습니다. 이것이 1983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다지 얘가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많이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코닥과 아그파에서도 이제 이 CRA한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GE라든지 코니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CR 제품을 상용화돼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C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1900년대 후반 이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R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어쿠이션, 영상 획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플레이트 스캐닝 앤 이레주어, 이렇게 해서 이미지 플레이트를 IP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스캐닝하고 삭제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저는 이미지 디스플레이, 영상을 디스플레이, 표현하는 이런 과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획득입니다. 이미지 어퀴지션. 자, 영상 획득은 이미지 플레이트의 IP에 X선을 노출하게 되면요. X선과 IP 혹은 PSP와 상호작용으로써 잠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 잠상을 레이저로 스캔을 하면 이제 광자극 발광이라고 해서 PSA라고도 하는데요. 광자극에서 발광, 빛이 나는 거죠. 이것이 빛이 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신호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영상 획득에 해당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또 뒤쪽에 또 나올 거라서 또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환자에 해당되는 곳에 엑스레이가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R 이미지 플레이트에 엑스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상이 형성되고 이 잠상은 여기 IP 리더에 의해서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서 영상이 형성되게 되고요. 자, 이 이미지 플레이트에 있던 신호는 더 강한 자극, 즉 밝은 빛을 줘서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이리저리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이 CR 영상은 크게 데이터 전 처리, 영상 전 처리, 그 다음에 영상 후 처리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연산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전 처리라는 것은 어떤 음향을 노출하든지 패턴을 인식하다든지 노출 필드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후 처리는 교파수 기반으로 처리한다든지 배조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엣지, 경계면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요. 원시 데이터는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는 매우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잡음을 기본적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값들의 간격을 맞춰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결손들을 보충해주고, 이런 과정을 크게 우리는 프리 프로세싱, 영상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영상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 공간 처리라든지 공간 주파수 처리라든지
아니면 대조도를 향상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영상을 목적하고자 하는 대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영상 후처리,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상 처리 그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영상 후처리만을 가지고 영상 처리라고 하는 경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상 처리와 우리가 구분하는 영상 처리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 표시, 저장 및 통신입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스토리지, 앤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PACS라는 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PACS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상 처방, 전달, 뭐 처리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영상을 생성한 것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외래에서 혹은 판독실에서 디스플레이 요구됐을 그 영상을 보기로 원했을 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팩스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고 저장이 되며 그 팩스 시스템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돼서요. 다른 프로그램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CR 영상 형성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엑스레이가 발생이 되면요. 엑스레이가 발생이 되면 이 엑스레이는 환자한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환자의 몸 안은 불균등한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엑스레이가 좀 효과가 잘 안 될 거고요. 공기가 많은 부분은 효과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불균등한 모습을 환자를 투과한 엑스레이는 인체 구조에 의해서, 계약적 구조에 의해서 불균등한 엑스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불균등한 엑스레이가 CR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미지 플레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미지 플레이트에 들어간 데이터는 잠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잠상은 이미지 플레이트에 CR 리더로 집어넣음으로써 스캔되게 됩니다. 자, 이미지 플레이트를 CR 리더에 넣으면요. 이미지 플레이트를 레이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이저 조사가 돼서 그쪽에 엑스레이가 들어온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에 필요한 출력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PM 튜브를 받아서 읽어서 그 출력을 다시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꾼 값을 가지고 다시 영상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 이 CR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이미지 플레이트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이 이미지 플레이트의 결정적인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한 이제 CR을 이제 장비에서 보통 장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장비에서 이레이지 모드를 거치게 되면 이레이지 할 때 어떻게 되냐? 강한 불빛으로 이미지 플레이트를 비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를 강한 빛으로 조사시키면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후지에서 만든 후지 CR은 물리적으로 얘를 꺼냈다 뺐다 했었어요. 그리고 롤러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자, 그런 거 장비는 한 10,000번 정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번 정도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코니카에서 나온 CR인데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접촉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3만 번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IP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IP는 PSP를 포함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포토 시뮬레이블 포스포 이걸 줄여서 PSP라고 합니다. 자, 이 PSP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X선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흡수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헬륨 네온 레이저로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헬륨 네온 레이저를 내가 자극을 CR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헬륨 네온 레이저로 자극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발광되는 광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PM 튜브 광전자 증배관으로 보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기 신호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플레이트 신호에 영향이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잠상을 형성을 하고 활발히 현상을 하면 스캔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서 하여튼 그 수시간 동안 정도는 잠상이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소화 바륨이라고 해서 BAFX, 여기서 X는 이제 할로겐한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로폼을 뒤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BAFX, 이 X가 이제 할로겐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일 수도 있고, Cl, 그 다음에 브롬, Br, 혹은 요오드, 아이오다인, 뭐 이런 것들의 혼합물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로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AFBR, 바륨플로르브롬이죠. 자, 바륨플로르브롬 혹은 아이오다인, 바이플로르 아이오다인 여기에 유로폼이 2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3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PSP는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특징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장비의 관점마다 혹은 PSP의 두께마다 이 특징이 다 틀리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거는 바륨 플로르브론과 나돌륨, 그 다음에 세슘 아이오다인 이런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효율이 다 조금씩 틀리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 조건을 맞추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CR의 잠상 형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선이 PSP 물질 조사되며, 자, 유로폼이 플러스 2가 있었는데요. 이 유로폼 플러스 2가 X선 조사를 받아서 이온화돼서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하나 생기죠. 이 전자는 처음에 이제 기저 상태라 그래서 안정적인 곳에 있었습니다만, 얘가 이제 엑스레이 받아서 이온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대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전도대로 껑충 뛰어올라서 자유롭게 갈 거로 생각해서 딴 데로 옮기려고 싹 하지만 문제는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PSP 물질 특성상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갇혀버리게 돼요. 어떤 상태? 음, 흔히 말하는 들뜬 상태라는 거, 전도대에
이제 기저돼 있던 전자가 전자로 올라온 상태, 들뜬 상태라도 보통 얘기하죠. 거기에 전자가 꽉 받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분에서 수개월 동안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훨씬 강한 레이저로 거기를 다시 한번 쭉 스캔을 하면요.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충만대에 갇혀있던 전자가 레이저의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충만대. 다시 기저대로 돌아가려고 에너지를 발광을 하고 다시 기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광되는 빛, 이제 이 빛이 희한하게 처음에 들어온 엑스레이에 비례해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엑스레이가 많이 들어오면 빛이 많이 나고, 엑스레이가 조금 들어오면 빛이 조금 나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스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전도대에 올라가 있는 전자를 F로 표시를 했어요. 얘는 파브에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장비가 이제 영상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없는 특징, 혹은 재밌는 특징이지만 우리가 쓴 레이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고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를 사용하면 680 나노메타 정도에 맞춰진 이제 파장이 예, 들어가겠죠. 어디 이미지 플레이트에. 그 다음에 헬륨 네온가스 레이저를 이용하면 약 633 나노메타 정도 되는 빛이 레이저 빛이죠. 이것이 이 PSP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PSP는 그동안 엑스레이 받은 걸 비례해서 잠상이 형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자극을 받으면 그 잠상에서 다시 빛이 납니다. 근데 그 빛은 얼마큼일까? 그거는 음, 처음에 엑스레이 받았을 때 엑스레이 신호값 있죠? 그 신호값에 비례한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헬륨 네온가스나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는 보통 633에서 68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PSP에서 이미지 플레이트에서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빛은 이제 보통 이제 415 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이 겹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PSP를 조사하게 되면요. 레이저의 스펙트럼과 PS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레이저는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633이나 680 나노메타고요.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방출되는 스펙트럼 PSP에서 얘는 이제 415 나노메타 정도 이게 피크치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이 나오면은 이 빛은 TM 튜브에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다시 디지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딩이라는 말이 종종 쓰는데요. 패딩은 뭐냐면 서서히 데이터가 로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엑스레이가 조사되면 잠상이 형성되고요.
이 잠상은 첫 몇 시간 동안은 뭐별 손상 없이 계속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엑스레이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2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PSL의 특징이 있습니다. CR에는 어떠한 기술적 원리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가 조사되면요. 이게 환자에 조사된 거죠. 환자에 조사가 되면 환자를 투과한 엑스레이는 이제 아마 CR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CR 이미징 플레이트, 이미지 플레이트에 엑스레이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잠상이 형성된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다시 얘를 리더에 집어넣으면 얘를 읽게 됩니다. 읽었는데 자, CR의 경우는 그 보시는 것처럼 읽으면서 동시에 프리 프로세싱, 그다음 포스트 프로세싱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부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 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읽은 거고요. 이미지 플레이트에서는 여전히 이제 예, 들어온 엑스레이에 대한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주 강한 빛으로 쫙 조사해 주면요. 그러면 이미지 플레이트에 있던 데이터가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쓸 수 있는 거죠. 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요게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R의 구조에 대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는 프로텍티브 레이어, 그래서 보호층이죠? 보호층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포스포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PSP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그 밑에 지금 거기입니다. 거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컨덕터 레이어, 그래서 연결해주는 레이어죠.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서포트 레이어, 라이트 쉴드 레이어, 그 다음에 백킹 레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특성마다 매트릭스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는 경우는 매트릭스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픽셀이 어떤 사이즈의 영상을 검사했냐에 따라 픽셀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코닥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니카라는 회사 제품은 희한하게 픽셀 사이즈는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니카, 코닥은 이제 서로 약간 그런 점에서는 다른 패턴을 영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이미지 플레이트는 기존의 카세트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이지 플레이트 전용 카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후방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CR의 경우는요. 얘를 이미지 플레이트를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 플레이를 반복 사용하는 겁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미지 플레이트는 10,000번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방사선이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잠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잠상에는 액선 강도의 이제
정비례해서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CR 이제 리더를 통해 잠상을 가시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CR 리더의 레이저가 이제 이미 플레이트를 스캔하면 광자국 발광이 생성된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플레이트를 또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아주 강한 빛으로 한번 쭉 조사하면은 그러면 다시 초기화돼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R 리더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카세트를 사용하는 CR 리더 타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세트가 없는 CR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세트는요, 기존에 이제 그 CR이 많이 쓰였던 게 이 카세트 기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이제 필름 스크린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카세트 크기도 거의 심지어 일부러 똑같이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거의 똑같으니까 처음에 DR 드립할 때 장비를 새로 싹 사야 된다? 이런 부담이 이제 없는 거죠. 카세트만 새로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 카세트 기반이 CR이 많이 도입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를 스캔해서 검사하고 다시 이제 또 얘를 깨끗이 이레이징 시켜서 또 검사하고 이렇게 몇 번 재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지 플레이트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꾸 롤러나 이런 거에서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번 정도가 수명이라고 했었습니다. 10,000번 사용 정도가. 자, 이제 카세트가 없는 시스템의 경우는 카세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장비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에 검사 장비에 CR 장비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를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는 이제 매트리스가 좀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화된 이미지 플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여러 가지 좀 덜하겠죠. 대신에 문제점은 이 장비마다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CR 리더를 간단히 보면요. 자, 카세트를 집어넣으면 카세트에서 여기 카세트가 있죠. 카세트에서 이미지 플레이트만 쏙 빠집니다. 쏙 빠지고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캔을 하고 다 하면 이 장비는 다시 이제 아주 강한 빛으로 조사가 되고요. 그러면 엑스레이 데이터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또다시 사용을 하고 저 이제 카세트에다가는 이 지금 스캔한 이 이미지 플레이트를 누든지 아니면 앞에 사람이 검사했을 때 미처 집어넣지 못한 이미지 플레이트를 여기다 놓게 돼서 검사하게 됩니다. 자, 이미지 플레이트는 장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롤러에서 움직이면서 레이저로 스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이저로 스캔하면 그 스캔되면 이제 조사되는 거에 비례해서 빛이 나니까 그리고 스캔되는 레이저의 빛은 보통 붉은색이고요. 나오는 빛은 보통 파란색이니까 서로 겹침이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CR이 이제 읽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CR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스캔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다시 이제 두 가지, 슬로우 스캔과 패스트 스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스캔은 느린 스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플레이트가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미지 플레이트가 옮겨서 이동하는 그 시간을 슬로우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슬로우 스캔이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레이저만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는 물리적이기보다는 과학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음, 좀 빨라요. 그래서 얘는 패스트 스캔, 레이저가 신호를 주고받는 그걸 패스트 스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캔을 통해서 획득된 데이터는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ADC, 아날로그 데이터 컨버터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같이 아날로그 신호 샘플링과 즉 샘플링과 양자화 이것이 모두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2의 8승부터 2의 16승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CR 리더 아까 봤을 때는 레이저가 좌우로 가는 걸 봤었어요. 자, 그래서 보통 CR 리더가 한 40에서 50초 정도 14, 17 기준으로 14인치, 17인치, 그럼 35cm, 43cm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분 정도. 자,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레이저로 한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긴 레이저 수광기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길게 돼서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훨씬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훨씬 빨리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겁니다. 보통 한 5초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하면 5초에서 10초 정도. 그래서 리더가 훨씬 빨라지고 데이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저런 것도 있고 길게 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맘모그래피나 이런 건데 해상도를 좀 좋게 하려고 그래서 양쪽에 다 그 스캔을 하게 됩니다. 한쪽만 아니라 양쪽을 다 스캔하게 돼서 신호를 얻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쪽으로 스캔을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CR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자, 보시는 거, 이거는 이제 후지 CR 워크스테이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CR 리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다이콤 표준을 통한 팩스로 이미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R 검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하거나 매칭,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맞춰주게 하는 그런 역할도 되고요. 이것 또한 이제 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보온증이라든지 이미지 처리, 여러 가지 등의 기능을 이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말 그대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자, 그래서 이때 모니터를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렇게 쭉 여기 영상에서 모니터가 작은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권장해 드리는 건 팩스 모니터를 갖다 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 갖다 놨을 때는 의사랑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조그만 영상에서는 제대로 보였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막 서로 이제 올라와서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보는 거랑 의사들이 보는 거랑 영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있던 병원도 그래서 모니터를 음, 이런 모니터가 아니라 팩스 전용 모니터로 아예 바꿔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같은 뷰를 보니까 서로 오해가 없이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R의 컴퓨터 네트워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팩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팩스라는 곳에서 이제 오더가 이제 오겠죠. 바로 오나 안 옵니다. 팩스에서 오더가 오는 게 아니고요. RIS라는 HIS라는 이런 데서 혹은 OCS 이런 데서 오더가 옵니다. 터방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CR에서 이제 일반 촬영실에서 검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CR 리더기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CR 리더기에서는 이걸 영상을 획득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RIS로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런 원리로 보통 구성되게 됩니다. CR에서 영상 처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요,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는 영상 처리 후 영상일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는 영상들은 이 영상 처리 후 영상이고요. 원래 데이터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의 변동이 너무 큰 건지 그래서 데이터가 잘 안 보였어요. 그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처리하겠죠. 영상을 처리해서 음, 한쪽 치우친 값을 없앤다든지 엑셀이 안 들어가도 생기는 값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을 해서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강조할 때 강조하고 뭐 죽일 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영상 후 처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 처리는 일단 잡음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오차 같은 거 이런 것을 보정하는 것이 영상 전 처리고 영상 후 처리는 이제 영상 전 처리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더 이쁘게 가공을 해서 그래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죽일 땐 죽이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영상 후 처리 혹은 포스트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영상 전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상 전 처리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음, 익스포저 된 영역을 인식하는 익스포저 필드 리코그나이즈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가 얼마큼 나갔나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콜리메이터를 썼으면 어떻게 콜리메이터를 썼나 이것을 파악을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거치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나올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윈도우 위드 레벨을 조절하듯이 조절을 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냐 아니면 슬라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압축을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퀄라이징을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영상을 히스토그램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 나왔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신호를 죽일 땐 죽이고 이런 값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값들을 룩업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을 적용해서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리 프로세싱의 대표적인 것이 히스토그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오면 영상 패턴을 분석을 해서 치우치지 값이 안 나오게 도록 이제 아무래도 일정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영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소가 나오면 늘려주는 쪽으로 영상이 조절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줄여주는 쪽으로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범위, 다이내믹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또 다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에 보면은 본과 소프트 티슈 에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라지, 에버리지, 스몰 이렇게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것은 0부터 255, 256까지 쭉 비슷하게 조금씩 변하는 거, 회색적으로 변하는 거, 그것을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인데요. 이제 룩업 테이블을 또 어떻게 적용했냐 보신 것처럼 장비마다 룩업 테이블이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했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특성을 구해서 영상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영상을 조절하겠죠. 더 주든지 덜 주든지 강조할 땐 강조하든지 전반적으로 좀 더 뿌옇게 하려면 뿌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니라테랄 영상이 있죠. 니라테랄 영상인데 이거의 히스토그램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에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는 엑스레이가 바로 다이렉트로서 꽝 부딪히는 곳이고요. 자, B는 엑스레이가 소프트 티슈만 투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C는 음, 본과 같이 좀 딱딱한 부분, 엑스레이 수가 많은 부분 지나간 거고요. D는 아예 안 들어간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들을 구분한 다음에 룩업 테이블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좀 강조가 안 되어 있는 곳은 강조하며 강조가 좀 지나치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좀 신호를 죽이는 식으로 해서 영상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훨씬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영상 처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포스트 프로세싱 영상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음,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큐리에 변환했던 큐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면 영상 패턴이 바뀐다.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바뀐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다중 주파수 개선이라는 또한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영상에 가까울 수 있도록 영상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은 X선 노출과 이미지 퀄리티를 좀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는 S50부터 볼게요. S50일 경우는 엑스레이가 과도하게 들어간 겁니다.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S200이죠.
50하고 200은 솔직히 영상만 가지고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딱 봐. 영상이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간 말이 들어갈수록 잡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엑스레이가 몸에 좋은 건 아니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엑스레이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갈수록 잡음이 매우 증가합니다. 이런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3-8 CR에서 노출 제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